나이키의 한 콜라보 신발이 몇 초 만에 품절되고 블랙핑크가 입은 후드티가 리셀가로 10배 비싸게 팔립니다. 미니언즈 컬렉션은 60초 안에 모두 매진. 리바이스, 컨버스, 빌리언 에어 보이즈, 포터의 반스까지 들썩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 뒤에 얼굴도 잘 안 보이는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은 베르디. 일본 오사카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로고 없이도 브랜드가 되고 글자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 오늘은 바로 그 베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르디의 본명은 구라모치 아치히로. 1986년 일본 오사카 출신이죠.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 그래피티, 음악을 좋아했고 디자인은 그냥 취미처럼 시작했죠. 그의 첫 직업은 여느 회사원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정해진 폰트와 색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레이아웃만 만드는 하루하루. 낮엔 그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근 후엔 진짜 자신만의 작업으로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탄생한 이름이 바로 웨이스티드 유스. 의역하면 허무하게 흘러가는 청춘인데 회사에 다니는 자신의 무기력을 조롱하듯 만든 이 브랜드는 그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은 첫 번째 문장이 됩니다. 청춘을 낭비한다는 부정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엔 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조용한 반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카콜라 로고를 패러디한 것 같은 거칠고 투박한 타이포를 넣은 초기 디자인들은 입소문을 타고 스트리트 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이 문장을 통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청춘의 낭비가 아닌 젊음을 버티는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2017년 또 하나의 디자인이 탄생하면서부터 베르디는 전설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걸스 돈 크라이. 평범한 문장 같지만 사실 이건 아내를 위해 만든 문구였어요. 안정적이지 않은 그래픽 아티스트로 살아가는데 늘 불안해하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그는 이 문장을 후드티에 새겨준 것이죠. 그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내를 향해 건네는 위로였죠. 그런데 그게 뜻밖의 시작이 됩니다. 이 후드티는 도쿄의 한 편집숍에서 하루 만에 완판되고 그 다음 시즌엔 리셀가가 100만원을 넘기며 미국까지 진출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위한 진심으로 시작한 이 디자인으로 베르디는 단숨에 일본 스트리트 씬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래픽 아티스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딱히 설명도 없고 브랜드명도 없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며 베르디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점차 스트리트 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던 베르디는 메이저 브랜드와의 본격적인 콜라보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콜라보가 바로 나이키의 SB 덩크 콜라보. 나이키는 당시 스토리 있는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통한 감성 전략을 밀고 있었는데요. 그런 나이키가 선택한 아티스트가 바로 베르디였습니다. 이 베르디 콜라보 모델 발매 당시 일본 현지에서는 추천 방식으로 한정 수량만 판매되었고 출시 하루 만에 리셀가가 $1000 이상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와의 성공적인 콜라보를 기점으로 베르디의 이름은 더 이상 스트리트 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휴먼 메이드,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이 이어졌고 단순한 티셔츠를 넘어서 그래픽 감성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흐름은 2023년 세계 최대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의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패션을 넘어 문화와 예술 전반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코첼라 역사상 일본인 그래픽 아티스트가 전체 비주얼 브랜딩을 맡은 건 베르디가 처음이었죠. 그가 디자인한 로고, 무대 배너, 기념 포스터, 굿즈는 코첼라 특유의 사이키델릭하고 화려한 감성과는 또 다른 감성적이고 간결한 베르디 특유의 스타일로 현장을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서 시작됩니다. 베르디는 행사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코첼라 한정 티셔츠와 스티커, 작은 굿즈들을 가방에 담아 들고 다니며 현장에 있는 스태프, 자원봉사자, 무대 기술진, 그리고 팬들에게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나눠줬습니다. 그는 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며 마치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처럼 조용히 다가가 건넸죠. 누군가는 그를 못 알아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진짜 베르디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다. 진짜 아티스트는 무대가 아니라 거리에서 만난다는 팬들의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앞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베르디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이너의 성공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되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죠. 심지어 베르디는 이러한 대중문화에서 멈추지 않고 카오스나 무라카미 다카시처럼 아트씬으로도 진출 중입니다. 일본의 현대미술의 아이콘 무라카미 다카시가 운영하는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에서 베르디는 자신의 첫 단독 전시도 열었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그의 시그니처 문구뿐 아니라 직접 그린 손글씨 페인팅, 벽화 스타일의 대형 작업, 심지어 피규어 형태의 입체 작품까지 공개되며 스트리트 아트의 감성이
현대 미술 안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 LA의 스트리트 허브인 언디핏 라브레아 팝업에서 바닥을 가득 메운 로고와 비주얼로 걸스 돈크라이의 정서를 설치형 작품으로 펼쳐보이기도 했죠. 이후 그의 아트워크는 소더비 홍콩 온라인 세일에도 출품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이제 베르디는 단지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픽을 하나의 언어로 다루는 아티스트로서 예술계에서도 확실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베르디는 브랜드 로고도 시각적 정체성도 뚜렷한 캐릭터 세계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보고 사고 열광하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베르디의 작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한 끗이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스티드 유스, 걸스 돈 크라이. 이 두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누군가는 무기력했던 청춘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꾹 눌러 삼켰던 감정을 다시 꺼내보죠.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읽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울리는 문장. 베르디가 만들어낸 이 말들은 그렇게 현재를 관통하는 공감의 언어가 되었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환기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으킵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마음으로 삼켜 각자의 목소리로 세상에 대신 소리쳐주는 베르디의 디자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디는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 내 작업에는 빈칸이 있다. 관객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픽 하나, 문장 하나, 포스터 하나에 사람들은 울고 웃죠. 그게 바로 이름 없는 브랜드가 이름 있는 브랜드보다 더 강한 이유. 그리고 베르디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감정을 사고 그 안의 스토리를 소비하죠. 그리고 지금 그 시대의 한가운데엔 베르디가 있습니다. 베르디의 내일은 오늘과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언제 브랜드와 사랑에 빠지시나요? 색감? 핏? 아니면 뒤에 숨은 한 문장 때문일까요? 여러분을 붙잡은 문장, 잊히지 않는 로고, 오래 곁에 둔 아이템 하나를 공유해주세요. 언젠가 그 이유들을 모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왜 이것을 입는가라는 더 큰 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그 안에 베르디의 문장도 하나쯤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희롤린이었습니다.